안녕하세요. 난생 처음 C 언어 프로그래밍 12번째 시간입니다. 12장 구조체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요.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복기를 해보면 기본적인 C 언어는 다 배웠다고 보실 수 있어요. 맨 처음에 이제 C 언어 기초 개념부터 시작해서 기본 자료형, 제어 흐름, 실행 흐름을 제어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뭐 포인터까지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프로그램은 짤 수 있는 지식을 얻었다고 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걸로 실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작해야 되잖아요. 보통의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데이터를 처리해요. 어떤 데이터를 입력받아서 그것들 이제 뭐 가공을 해가지고 뭐 출력을 보여주고 이런 구조거든요. 그러면 이제 데이터들은 보통 이제 비슷한 애들을 묶거나 뭐 나누거나 이렇게 정리를 잘해서 이렇게 처리를 하는데, 그때 사용되는 게 이제 집합 타입이죠. 그 데이터들을 하나로 묶어서 마치 이제 하나 단위로 처리할 수 있듯이 그게 바로 집합 타입이고, 뭐 배열도 집합 타입이긴 한데 구조체, 또 뭐 공용체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서로 다른 타입이 묶여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제 데이터 처리하는데 주로 쓰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12장의 주요 내용은 실제로 하면 프로그램, 아주 간단한 뭐 인구조사 프로그램이라고 이걸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단계적으로 구조체를 작성하는 걸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랩 12-1은 인구조사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 건데, 일단 인구조사 프로그램이란 게 뭐예요? 각 뭐 개인의 정보를 수집해서 저장해서 이제 뭐 가공해가지고 통계를 보거나 뭐 이런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럼 일단은 각 개인의 사람 한 명의 정보를 나타내는 그런 집합 타입, 즉 구조체를 하나 마련해야겠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할 건데, 여기서 요구하는 건 개인 정보라는 거는 그냥 간단하게 했어요. 이름, 성별, 나이, 소득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구조체 그 이름은 퍼슨 인포라고 했어요. 요거를 이제 작성하는 게 랩 12-1이고요. 간단하죠. 타입 데프에서 스트럭하고 이런 식으로 퍼슨 데프 이렇게 구조체만 정의할 때는 그냥 이렇게만 해도 되잖아요. 여기서 이제 이름 써주고 하는데, 타입 데프라면 요 구조체, 지금 요 타입 자체를 새로 정의하는 거죠. 퍼슨 인포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여기 이제 멤버를 보시면 주의를 좀 기울이셔야 돼요. 최대한 작으면서 데이터를 작게, 메모리를 조금 차지하면서 원하는 건 다 표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따졌고요. 그래서 일단 성별, 맨 처음에 뭐 여기 개인 이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했죠. 캐릭터의 배열로 구로 놨는데, 여기 요소의 개수는 구로 놨는데 왜 그럴까요? 한글은 보통 우리나라 사람 이름은 외자도 있고 보통 두자, 또 세자까지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네 글자까지 저장할 수 있어야 되니까 성이랑 이름 하면 네 글자까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한글 한자는 2바이트를 차지한다고 그랬죠. 유니코드를 사용 안 하면. 이 때문에 네 글자면은 8바이트를 차지하겠죠. 그런데 널을 넣어줘야 되잖아요. 널. 그래서 이렇게 구로 마련을 했고요. 데이터를. 성별은 남성, 여성, 그죠? 요거 하나죠. 남성은 1, 여성은 2. 이거 주민번호 앞자리 요거 저장할 수 있도록. 인트로 해도 되긴 하는데 인트는 4바이트잖아요. 어차피 지금 저장할 게 1이나 2인데 4바이트나 저장하면 아깝죠. 그래서 캐릭터 하나로 했어요. 1바이트만 쓰도록. 이렇게 메모리를 줄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이 이렇게 인트로 했고요. 나이야말로 캐릭터 하나만 쓰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잖아요. 나중에 250살 넘게 뭐 500살도 살게 될지 그건 모르니까 그냥 인트로 했고, 뭐 이제 뭐 이건 셀러리, 뭐 연봉인데 소득은 뭐 충분히 클 수 있으니까 그래도 뭐 이것도 뭐 작은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인트로 하면은 지금 얼마예요? 21억 뭐 이렇게 최대값이 21억 얼마 하는데 그거보다 더 버는 사람 어떡하냐 뭐 이럴 수도 있는데 그거는 그냥 논외로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짜면 되겠죠.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이어서 랩 12-2는 방금 전에 만든 그 퍼슨 인포에 실제로 표준 입출력으로부터 개인 정보를 입력받아서 저장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어디다 저장하느냐? 그 퍼슨 인포 요게 차지하는 크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메모리에. 요거를 실제로 동적 메모리로부터 할당을 받아서 거기에 이제
그 메모리에 요 값들을 넣어주는 거예요. 입력하는 값들을. 예, 그거를 이제 코드를 보시겠습니다. 일단 여기는 이미 앞에서 봤고요. 지난 시간에 설명을 안 한 것 같은데 동적 할당 요거를 사용하려면 요 멜록이나 리얼록 이런 걸 사용하려면 emerlog.h 요 헤더 파일을 반드시 포함시켜 줘야 돼요. 인클루드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제대로 이거를 찾아서 예, 이 함수가 동작을 하기 때문에 제대로 오동작을 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예, 표준 입출력 할 때는 이게 stdio.h가 있어야 되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위에 거는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스캔F를 편하게 쓰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했고요. 네, 실제로 이제 이런 식으로 동작하려면 일단 동적 메모리를 할당을 받아야겠죠. 퍼슨 인포라는 구조체의 크기, 사이즈 인포에 넘기면은 차지할 메모리의 크기를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사이즈업으로.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에멀록에 넣어줘서 크기만큼 반환을 받는 거죠. 동적 메모리를. 그리고 그 동적 메모리를 예, 이 P라는 거, 퍼슨 인포의 포인터로 받으면 이게 지금 몇 바이트일까요? 실제로 이게 예, 8, 9, 10바이트라고 생각하시는데 또 여기에 중간에 패딩 이런 게 넣으면은 실제로 16바이트 정도를 받으면 그 메모리의 영역을 이제 실제로 가리키는데 이 포인터 P가 그거를 이제 퍼슨 인포처럼 쓰겠다. 이게 대상 타입이 퍼슨 인포라는 거잖아요. 대략 16바이트의 그 메모리 덩어리를 퍼슨 인포 변수처럼 쓸 수 있겠다. 그런 의미죠. 이게 실제로 이제 표준 입출력을 받아야겠죠. 성별 뭐 이런 걸 입력하세요 하면은 1이나 2를 두면은 요거는 이미 많이 보셨을 거고 간접 멤버 연산자 그죠? 포인터인데 어떤 포인터예요? 구조체나 공용체를 가리키는 포인터가 P연산자 왼쪽 P연산자가 되고 이제 오른쪽 P연산자는 구조체나 공용체의 그 멤버 이름 그렇죠. 그러면 그게 접근이 되는 거잖아요. 요거 자체가. 그리고 요걸 스캔F를 입력받을 때 그때 포인터를 넘겨줘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간접 연산자를 붙여주죠. 그런데 이름을 받아야 되는데 이름은 왜 간접 연산자가 없죠?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주소 연산자 예, 배열 이름 자체가 포인터가 된다고 했죠. 포인터예요. 이거 자체가. 그러니까 따로 붙여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얘는 그냥 이 1, 2 이거 간단히 그냥 그 한 글자를 받는 거잖아요. 숫자 1바이트를 받을 때는 C, %C로 받고 그리고 이름, 문자를 받을 때는 %S로 받고 그리고 일반 숫자를 받을 때는 D를 받겠죠. %C랑 %D의 차이는 얘는 표준 입출력으로 받아가지고 4바이트 인트를 받는다는 의미예요. 인트를 받아서 4바이트 메모리에 저장을 해준다는 거고 요 %C는 1바이트의 숫자를 받아서 저장해준다는 거예요. 1바이트에다가 연소도 뭐 10,000원을 입력하세요 하면 여기 넣어주면 되겠죠. 예, 10,000원 단위니까 한 개가 21억 원 이상 될 수 없다고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10,000배를 곱해야겠죠. 실제로. 예, 충분하네요. 예, 이렇게 하면은 예 되겠죠. 그리고 왜 여기 끝났는데 풀이를 안 해주냐고 할 수 있는데 아직 완성된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완성된 프로그램이 아니라서 그래서 더 이어가겠습니다. 예, 이어서 랩 12-3은 앞에서 만들었던 구조체를 개인정보를 나타내는 구조체죠. 거기 좀 정보를 추가해서 통계를 계산할 때 좀 유용할 수 있게 예, 그런 기능을 추가할 거고 그래서 또 함수를 하나 만들 거예요. 등록하는 함수. 뭐를 등록하느냐? 뭐 이제 통계 계산을 위해서 추가적인 정보를 구조체 객체에다가 정보를 설정해주고 이전에 만들었던 거는 이제 동적 메모리 할당을 해서 개인 구조체 메모리를 할당받아서 거기 이제 각 개인 정보를 설정을 했잖아요. 이제 그거를 이제 전체적으로 모아놓는 자료 구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거기다 이제 추가해주는 방식을 쓸 거예요. 퍼슨 인포의 포인터를 저장하는 배열이에요. 그러니까 퍼슨 인포를 저장하는 게 아니라 퍼슨 인포의 포인터를 저장하는 배열. 포인터를 1024개만큼 일단은 1024로 했어요. 나중에는 이것도 동적 메모리 할당을 받아야겠죠. 고정되면 안 되니까 인구가 이런 자료 구조를 마련했고 이 레지스터라는 함수는 여기다 이제 등록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다 추가를 해주는 거예요. 이제 표준 입출력에서 받았잖아요. 개인 정보를 동적 메모리 할당을 받아서 거기 개인 정보를 채웠으면 그 포인터를 여기 저장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함수예요. 여기 구조체가 조금 바뀌었어요. 추가가 된 게 시리얼 일련 번호라고 하는데 그 각각 사람을 구분하기 위해서
주민번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을 식별하는 거. 요 성별, 이름, 나이, 연봉 전부 같은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인데도 서로 다른 두 사람인데 성별도 같고 이름도 같고 나이도 같고 연봉도 같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구분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시리얼이라는 걸 뒀고 이네이블드라고 활성화 여부를 뒀는데, 예를 들어 통계 작성할 때 통계를 작성하는데 이 사람이 그 전날 뭐 이사를 갔거나 그러면 통계에 넣어야 돼요? 안 넣어야 돼요? 안 넣어야 되죠. 근데 뭐 요 이네이블드를 요거를 0으로, 기본은 1인데 0으로 하면 이제 통계에서 빼겠다 뭐 요런 의미로 추가를 했습니다. 요게 이제 실제 그 등록된 사람들 전부를 모아놓은 건데 배열로 자료 구조를 만들었는데 그 배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인덱스고, 요 또 전역 변수 있죠? G 시리얼. 얘가 바로 그 시리얼 번호, 일련 번호를 이제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계속 일씩 증가하면 되겠죠. 얘는 계속 일씩 증가해서 여기도 보시면 표준 입출력에서 사람 정보를 입력을 받으면은 받은 다음에 그 포인터를 여기 매개변수로 넘겨줄 거예요. 인자로 넘겨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일련 번호를 이제 G 시리얼 요 값으로 복사를 해주고 1 증가시키겠죠. 1 증가시키면 이제 그 다음 사람, 등록된 사람에 넣어줄 거고, 그리고 기본은 이네이블도 통계 처리하겠다는 걸 1 넣어주고 그 배열에다가 포인터를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 거죠. 입력 받는 것도 됐고 모든 사람의 정보를 모아놓는 자료 구조에 추가해주는 것까지 됐네요. 네, 랩 12-4는 방금 전에 만든 그 등록 함수는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일단 사람들 정보를 모으는 거를 고정된 크기의 배열을 사용했죠. 1024명만 저장할 수 있는 배열을 사용했어요. 근데 바로 제가 말을 했죠. 이건 문제가 있다. 사람 수는 변할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뭐 마을 단위면, 조그만 마을이면 1000명이 안 될 수도 있지만 도시급으로 가면 100만 명, 200만 명 되고 국가로 가면은 1000만 명, 1억 명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배열을 사용하면 안 되고, 이건 역시 사람들 정보를 다 모아놓는 것도 동적 메모리로 할당을 해가지고 가변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 일단 최초는 4명만 저장할 수 있게 하고 4명분을 하다가 등록되면서 4명이 초과하면은 이제 4명씩 증가하도록 4명 저장할 수 있다가 그 다음에 8명, 그 다음에 12명 이런 식으로 할당하라 뭐 이런 식으로 하죠. 근데 사실은 요거는 지금 쉽게 하려고 4명씩 증가하도록 했는데요. 보통은 요거는 프로그램 구현하기 나름이에요. 로직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뭐 맨 처음엔 4명, 그 다음에 뭐 8명, 그 다음에 16명, 32명, 64명 이렇게 2배씩 증가하게 할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프로그램 짜기 나름이에요. 그런 거는 시리얼 아까 있었고 이네이블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배열이 사라졌겠죠. 배열이 사라진 대신에 퍼슨 인포에 포인터를 모아놓은 배열이었잖아요. 이전 시간에. 그거를 이제 동적 메모리를 이용할 거니까 포인터에 포인터를 이용하는 거죠. 포인터를 저장하는 것들을 동적 메모리에 이제 저장을 할 거니까 그거를 가리키는 포인터. 그래서 포인터의 포인터예요. 그리고 이제 새로 이제 동적 메모리 할당을 받아서 저장할 거. 마치 이제 그것 또한 배열처럼 이용할 수 있잖아요. 포인터는 뭐라고 그랬어요? 포인터는 마치 1차원 배열처럼 사용할 수 있다. 완전히 호환되죠. 그러니까 배열처럼 사용하기 위해서 인덱스가 필요하죠. 그 인덱스가 이거예요. GP, PI 인덱스. 포인터의 포인터는 퍼슨 인포 포인터 자체를 저장하는, 길게 저장하는, 여러 개를 저장할 수 있죠. 그 여러 개 저장하는 거를 가리키는 포인터니까. 그리고 그걸 이제 배열처럼 이용하니까 그거의 인덱스인 거고, 이거는 기본 사이즈, 그죠? 지금 현재 사이즈 4명분. 이건 계속 이제 늘려나가겠죠. 4, 8, 12 이런 식으로 늘려나갈 거고, 아까 봤던 시리얼이고요. 레지스터 함수가 이제 변경되겠죠. G 언더바 P, PI라고 했는데 전역 변수는 특별히 초기화를 안 해도 0으로 초기화해야 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이런 게 없어도 0이 될 거고, 이 0이 사실은 널이에요. 0이 널이에요. 0이 널이랑 똑같은 거라서. 최초엔 어때요? 이게 0이겠죠. 널이겠죠. 그럼 0에 논리 부정을 하면 어떻게 돼요? 1이 되잖아요. 최초에 아무것도 없을 때는 이제 메모리, 동적 메모리 할당을 해야겠죠. 최초로 할당하는 거예요. 포인터를 저장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포인터, 퍼슨 인포 포인터를 4개 저장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퍼슨 인포 포인터의 사이즈 오브, 요 크기에다가 같이 PI 사이즈, 요게 4라고 그랬죠. 일단 4명분이니까. 요 크기만큼을 곱해서 동적 메모리를
할당받아요. 그거를 이제 가리키는 거죠. 이 GPPI가. 그리고 이제 GPPI를 받았으니까 얘를 이제 배열처럼 쓸 수 있는 거고, 아까 하던 대로 시리얼 넣어주고 활성화 넣어주고, 요 부분이 그거죠. 4명 이제 가득 찼을 때 늘어나는 순간 기존 크기 한계를 초과하는 순간 메모리를 늘려야겠죠. 리얼록을 사용해서. 지금 현재 인덱스가 이 사이즈, 마련된 사이즈, 크기, 그죠? 현재 저장할 수 있는 크기보다 커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저장할 수 있는 크기를 4 증가한 다음에 리얼록을 해줘야죠.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퍼슨을 받았잖아요. 입력받은 거. 얘를 이제 어디다 넣어줘야 돼요? 배열에 넣어줘야겠죠. 이렇게. 예, 인덱스에. 배열처럼 사용해서. 이렇게 인구조사 프로그램은 그냥 기본적인 틀은 이렇게 됐고요. 요거는 이제 마무리는 실전 예제에서 할 거고, 그리고 일단 다음 랩은 공용체 관련된 거를 풀어보겠습니다. 랩 12-5는 공용체를 이용해서 해시값을 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겁니다. 예, 여기서 해시값이란 해시라는 의미는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엄밀히 말하면 이 해시랑 지문이랑 그렇게 또 1대1로 대응되는 개념은 아닌데, 그래도 보통은 지문으로 이렇게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하죠. ABCD라는 문자 4개, 그러니까 어떤 문자, 아스키 문자 4개가 주어지면은 숫자 형태로 바꾸겠다라는 거예요. 대응되는 숫자로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해시코드 값으로 공용체를 이용할 거예요. 유니온을 이용해 가지고, 유니온은 메모리를 공유하는 거잖아요. 문자 4개니까 실제로 널 포함하면 캐릭터 5글자 배열이 되겠죠. 5바이트 메모리랑, 그리고 인트는 4바이트잖아요. 이 메모리를 공유하겠다는 거예요. 요게 만일 유니온이 아니라 스트럭 구조체였더라면 여기 5바이트 인트 하면은 4바이트 9바이트, 그리고 또 패딩 이런 거 넣으면 더 크게 되겠죠. 그런데 요거는 얘랑 메모리를 공유하는 거니까 구조가 이런 식으로 돼요. 그림을 그려봤는데, 예를 들어 널은 일단 여기 널이 있겠죠. 널이 있긴 한데, 널은 이제 0으로 채워졌을 거 아니에요. 예, 널은 0으로 채워졌겠죠. 이렇게 str이 요 5바이트 영역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으면 요 메모리를 그대로 인트는 요 4바이트죠. 여기를 쓴다는 거예요. 똑같이 A, B, CD를 넣어주면 여기 ASCII로 저장되잖아요. A가 뭐예요? 65예요. ASCII로 65면은 이거 이진법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돼요? 여기 1, 2, 4, 8, 16, 32, 64 64에다 1 더하면 65가 되죠. 그리고 B는 66일 테니까 여기 하나 더 추가되고, 10 되고 11 되고 그 다음에 100 되고 이렇게 될 거예요. 해시를 어떻게 구하냐면 이렇게 문자를 넣어주면 메모리에 유니온을 이용해서, 요건 이제 32비트가 되겠죠. 인트. 요 비티어를 모아가지고 인트 숫자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값을 빼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받는 문자열은 문자가 4개 이상 모인 문자열이고, 앞에 이제 4글자를 받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되겠죠. 제가 처음에 설명한 게 뭐였어요? 해시가 지문이랑 똑같다고는 하지 않았잖아요. 왜냐면 이런 개념이에요. 예를 들면 범죄가 발생했어요. 범죄가 발생해서 그러면 범인이 지문을 남기면 그 지문을 통해서 범인을 확정할 수 있죠. 찾을 수 있죠. 왜? 사람과 지문은 1대1로 매칭되니까. 근데 사실은 해시는 그렇지 않아요. 해시는 같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문이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건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문자열 A, B, C, D도 있겠지만 A, B, C, D, E, F, G 이건 서로 다른 문자열이죠. 근데 얘는 이 해시 뽑는 건 뭐예요? 앞에 4글자만 뽑아요. 오직 앞에 4글자만 공용체에다 넣어가지고 인트 값을 얻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문자열이 수많은 문자열이 있을 텐데 앞에 4글자가 똑같으면은 그 해시 값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해시가 뭐가 필요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느 정도의 확률로 구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해시가 다르면 어떤 두 문자열의 해시 값을 구해서 이건 확실히 다른 문자열인 거죠. 물론 같을 수도 있는데 같은 확률은 굉장히 적다. 인트가 나타낼 수 있는 가지수가 뭐였어요?
2에 32승이니까 42억? 이렇게 되잖아요. 42억 개 정도. 그러니까 사실은 문자열은 무한히 많은데 그거를 42억 개 정도로 42억 개의 해시코드로 나눠주는 거예요. 각각 부여를 해서. 그래서 충돌한다는 거는 해시 서로 다른 문자열인데도 충돌한다는 거는 해시가 같은 경우거든요. 그 같은 확률은 뭐 42억 분의 1 굉장히 작죠. 보통 이런 식으로 해시를 사용해요. 문자열이 들어오면은 그 해시를 구하는 거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문자열이 넘어오면 앞에 네 글자만 그죠? 그래서 4번 반복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공용체 객체를 하나 선언을 해주고요. 여기다 이제 넣어줘야겠죠? 각각 앞에 네 글자 차례대로. 예, 요 str이 멤버니까. 이거는 직접 멤버 연산자를 써서 매개 변수로 넘어온 문자열을 하나씩 복사를 해주고 아까 해줬으면 어떻게 돼요? 거기 이미 차 있잖아요. 메모리가 이제 데이터가 찼는데 비트열이 찼는데 그거를 이제 인트로 해석해서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여기 이제 널값 넣어주고 여기 널 넣어주고 예, 요거 자체가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문자열을 뭐 저장할 건 아니니까 네 글자만 저장해가지고 공용으로 사용하는 메모리에 그거를 이제 인트로 해석해가지고 끄집어내는 거니까 예, 이렇게만 해도 되겠네요. 예, 즉석에서 이렇게 고쳐봤습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이제 반환을 해주는 거죠. 해시 값을 해볼게요. A, B, C, D 문자열 예, 이렇게만 할 게 아니라 실제로 예, 일단 이렇게 한번 실행해 볼까요? 1145 561 408 실제로 그러면 앞에 네 글자 요걸 지워버리고 앞에 네 글자가 똑같을 때 해시도 똑같은지 보자고요. EFG EF 예, 요거의 해시 똑같이 ABCD EFG 이렇게 하면은 해시값 어떻게 문자열은 다른데 어떻게 되겠어요? 해시값은 똑같이 나오겠죠? 똑같죠? 예, 둘이 예, 앞에 네 글자만 같으면 해시값이 똑같으니까요. 네. 이게 보통 이렇게 공용체를 이용해서 해시를 구할 수도 있는데 꼭 해시가 꼭 공용체를 이용하느냐 그건 꼭 아니에요. 해시 펑션이란 게 따로 있어가지고 정의하기 나름이에요. 어떤 식으로 이거를 해시를 뽑아내느냐 충돌도 잘 안 나도록 뭐 이렇게 해시 함수를 만드는 게 따로 있을 정도로 그런 방법도 많이 있어요. 요거는 그냥 공용체를 어떤 식으로 쓸까 그런 사용법을 보는 용도로 요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랩 12-6은 그 열거체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것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패스트푸드점에 갔어요. 자동응답 전화로 주문을 한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있겠죠. 피자, 햄버거, 치킨인데 뭐 이렇게 나오겠죠. 피자는 1번, 햄버거는 2번, 치킨은 3번을 눌러주세요 하면 숫자로 누르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거 좀 불편하죠. 그냥 피자 주세요, 햄버거 주세요, 치킨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거를 그냥 프로그램으로 똑같이 구현을 해본 거예요. 그때 이제 열거체가 사용되는 거죠. 0부터 할당이 되는 거죠. 번호가 실제로는 0, 1, 2, 3 순서대로 될 거예요. 요거는 책에서 보시면은 특정 코드를 이제 넣어줄 수도 있고 이렇게 열거체를 사용하면은 오더라는 함수를 만들었다고 해봐요. 메뉴를 넣어주세요 하면은 보통은 뭐 숫자를 넣어줄 거 아니에요. 0번은 햄버거, 1번은 피자, 2번은 치킨 이렇게 뭐 0, 1, 2, 3, 3번은 스파게티 한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직접 이런 식으로 이름을 써줄 수 있는 거죠. 햄버거라고. 햄버거가 들어오면은 예 여기 실제로 햄버거가 출력되겠죠. 그러면 햄버거면 진짜 햄버거인지 볼까요? 예 간단하죠. 네. (12장의) 마지막 문제인 실전 예제입니다. 앞에서 랩 1, 2, 3, 4에서 그 인구조사 프로그램을 조금씩 완성했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최종 마무리 버전입니다. 이 조사 프로그램은 어떤 식으로 동작할 거냐면요. 여기 실행 결과를 보면 이제 개인 정보를 입력할 수 있죠. 등록하는 거. 쭉 등록을 하다가 통계 처리를 원하면 2번을 입력하면은 여태껏 입력된 사람들의 정보를 통계 처리를 해서 보여줘요. 그래서 간단하게 뭘 보여줄 거냐면 통계의 의미로 그냥 나이의 평균 나이를 보여줄 거고 평균 연소득을 보여주려고 해요. 굉장히 간단한 인구조사 프로그램이죠.
요거를 이제 마련할 텐데요. 방금 전에 그 열거체도 사용해 봤고, 그러니까 열거체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언제 쓸 거냐면 퍼스인포 개인정보 있는 부분, 그러니까 남성 여성을 나눌 때 캐릭터 타입을 했잖아요. 1바이트.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열거체로 써봤어요. 실제로 메일, 피메일 1, 2 대신 요걸로 쓰려고. 그러면 더 명확하겠죠. 동적 메모리 할 때 입력된 등록된 사람들 쭉 저장하는 거 동적 메모리로 저장했죠. 요 부분 구조 똑같을 거예요. 등록함수도 똑같죠? 예, 똑같아요. 아까랑 똑같아요. 요거는 설명을 생략할게요. 똑같으니까. 통계 처리하는 함수. 이렇게 2번을 누르잖아요. 이렇게. 여기 이렇게 나올 텐데 1번을 누르면 각 개인의 정보를 입력할 거예요. 이제 맨 마지막에 2번을 누르면 그때까지 입력된 정보 통계 처리하는 건데 2번 누를 때 이 처리가 요 함수. 일단 평균을 구하려면은 토탈 값을 알아야 되잖아요. 총합을. 나이의 총합, 소득의 총합. 지금까지 입력된 개인들을 이제 통계 처리를 하려면 할당된 거를 배열처럼 지금 접근하니까 그때 사용하는 인덱스로. 그래서 이걸 반복문을 돌면서 이건 뭐예요? 나이의 총합 구하는 거고 이거는 소득의 총합 구하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 평균 나이, 평균 연소득 할 때 이걸 나눠주면 되겠죠. 실제로 몇 명, 이게 사람 수잖아요. 지금 등록된 사람 수, 요 인덱스가. 그래서 실제로 나눠주는데 이제 소수점까지 보여주려고 더블로 강제 타입 변환을 해가지고 보여주는 거죠. 그럼 요게 이제 언제 호출되냐? 메인 함수에서 바로 요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두 아이를 썼어요. 이제 다시 오랜만에 두 아이를 써가지고 바로 이렇게 나오죠. 1번이 개인정보 입력, 2번이 통계 처리 중 선택하세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뉴를 봤죠. 1이나 2로. 아, 지금 생각하니까 얘도 열거체를 썼으면 좋을 것 같네요. 그거는 독자분들이 한번 이 프로그램에서 이걸 열거체로 바꿔서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메뉴가 1이면 개인정보 입력하는 거죠. 아까 거는 똑같아요. 이전 예제랑 이렇게 입력을 받아서 레지스터를 부르고 돌아가겠죠. 메뉴가 계속 1이면 개인정보 입력이면 계속 반복이 되다가 이제 2가 입력될 거 아니에요. 1일 때 계속 반복되는 거니까 2가 입력되면은 이제 반복문을 탈출해서 통계를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직접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조체, 그리고 공용체, 그리고 열거체 관련돼서 요거를 이용해서 실제로 이제 데이터 처리를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봤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이제 파일 처리와 전 처리. 요렇게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요건 지금 우리가 이거 메모리 상에만 데이터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건 컴퓨터가 꺼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여태가 입력된 것들 다 날아가겠죠. 날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컴퓨터가 꺼져도 남아있게 하려면 파일이라는 곳에 저장해야겠죠. 예, 그래서 다음 시간은 파일 관련된 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